야, 카운터택 상황에서 빠르게 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머리로 이거를 커트하고 요거 막은 거 기가 막혔어요. 사실 공격수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무리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을 따게 하고 그 볼이 따지 않았을 때 이 카운터택을 수비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거를 잘하라는 법은 없잖아. 잘하라는 법은 없는데 이 장면에서 이거를 기가 막히게 수행을 해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손흥민을 좀 다르게 봤어. 오히려 팀의 무실점에 큰 기여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뛸 수 있구나,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수비적인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구나 라고 느낀 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제가 축구를 보면서.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슨 첫 경기 부임 이후 나온 이야기. 손흥민을 공격수로 잘 사용한다.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조합이 맞기 시작했다. 공격적인 역할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나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최근 경기 이후에는 나온 이야기가 손흥민 왜 수비수로 쓰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손흥민은 왜 수비수로 쓰냐, 그리고 이럴 거면 이적시켜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클린즈만 감독님이 오시고도 10경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0경기를 봐야지만 클린스만 감독님의 전술 혹은 클린스만 감독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지, 사실 매번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첫 경기 뛰고는 손흥민 진짜 잘 쓴다, 페리시치랑 조합이 맞는다, 이렇게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사실 매 경기만 보면 콘테라든가 뭐 무링뉴라든가 이런 감독들은 그래도 우리가 가서 오랜 기간을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전술적으로 부족하다, 전술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 번 뛴 걸로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메이슨이 감독 대행이 된 이후로부터는 경기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은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크게 특별한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는 역할이 콘테 때 뛰는 역할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뭔가 이런 게 없고,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손흥민을 수비수로 썼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손흥민을 수비수로 기용을 한 적이 없고요,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토트넘이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내려와서 수비해야 될 때는 수비한 거고, 공격해야 될 때는 똑같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수비하는 장면은 전부 다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코너킥 상황이었다. 근데 코너킥을 원래 손흥민이 직접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손흥민이 아니라 포로로 바뀐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손흥민을 빼고 페드로 포로로 코너킥 올리는 걸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크로스는 비슷하다, 뭐 손흥민이 올리나 포로가 올리나 크로스는 크게 다를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손흥민을 어디에 위치시켰냐, 박스 바로 밖.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세컨볼이 나왔을 때 손흥민에게 중거리 슈팅을 요구하려는 것, 손흥민의 슈팅이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세컨볼을 만약에 상대가 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비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손흥민을 이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 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거를 손흥민이 때리는 중거리 슈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손흥민을 여기다 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세컨볼 찬스가 나지 않았던 거고, 사실상 이걸 가지고 손흥민을 수비수로 기용을 했다, 손흥민에게 왜 이렇게 수비적인 역할만 부여를 했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손흥민 선수가 헤딩 경합에서 우점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택은 저는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봐요, 사실.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썼다는 부분이 크게 우리가 나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메이슨이 손흥민을 배려하고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려서 코너킥을 올려서 어시스트를 할 수도 있고, 손흥민이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을 팀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흥민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어시스트나 득점을 더 안 할 수도 있고,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인 슈팅,
슈팅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 자리를 넣었던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안 좋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을 수비수로 썼다기보다는 코너킥 상황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는 손흥민이 사실 그 역할을 엄청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면서 왜 그 자아가 카운터택 갈 때 손흥민이 그 헤딩으로 막은 장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손흥민이 너무 잘해줬어, 역습 차단을. 그리고 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카운터택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윌프레드 자아를 완전하게 묶어주면서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손흥민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장면. 와, This is 흥민. 이거 진짜 죽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야, 카운터택 상황에서 빠르게 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머리로 이거를 커트하고 요거 막은 거 기가 막혔어요. 사실 공격수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무리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을 따게 하고 그 볼이 따지 않았을 때 이 카운터택을 수비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거를 잘하라는 법은 없잖아. 잘하라는 법은 없는데 이 장면에서 이거를 기가 막히게 수행을 해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건 손흥민이 수비를 잘할 수 있구나. 나는 그게 좋았어. 이게 손흥민이 희생을 하고, 희생은 당연히 해야죠. 우리 여러분들 축구를 11명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뭐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한테도 어쨌든 간에 수비적인 역할이 우선적인 건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수비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보면서 와, 이거 또 다른 또 손흥민을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기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간에 저보다 한 살 어리니까 92년생이잖아요. 나이가 한국 나이로 32이고 나이가 이제 계속 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스피드라는 거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선수도 계속해서 왼쪽 윙으로 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공격수 혹은 윙백 이런 자리들도 생각은 안 해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냥 슈퍼 쪼커가 돼서 윙으로 뛰거나 나이가 계속 들었을 때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공미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수비를 잘할 수 있다는 이런 플러스 요인은 오히려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공격하는 횟수가 줄어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번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손흥민이 슈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공격을 거의 못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누굴 탓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벤 데이비스가 크로스로 올리는 장면 때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엔 또 침투를 많이 하면서 공격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런데 ZD 자리로 또 많이 갔습니다. ZD 자리로 많이 갔어요, 이번 경기에서. 그게 손흥민이 공격적인 장면을 많이 못 만들어낸 이유 중 하나지, 손흥민 선수가 뭐 공격적인 기회를 못 받았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는 딱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인 기회를 못 받았다, 이거는 냉정하게 손흥민이 많이 뛰어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한 장면, 손흥민이 이제 골 넣는 장면, 골을 넣을 뻔했던 요 장면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메로가 공을 잡고 있었고요. 이게 정확히 74분 55초예요. 로메로가 여기서 공을 잡았고 뛰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킥을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요 1대1 장면이 만들어졌던 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요 장면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이 장면이 75분 만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정말 터치도 기가 막혔고 골대까지 잘 가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매번 골을 넣겠습니까? 그죠? 매번 골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움직임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공을 받으러 오는 움직임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 크리스탈 팔레스 경기를 보면 손흥민의 시즌 초반에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월드컵 전 손흥민이 딱 크리스탈 팔레스 전의 모습이 아니었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또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벤 데이비스가 사실상 손흥민이 그 뒷공간 침투를 할 때 손흥민 선수한테 볼을 주기보다는 튀어나오고 있는 해리 케인에게 주면서 손흥민의 오히려 움직임을 사용하는 상황이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의 공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팀이 승리를 했고 팀이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못한 거는 우리 팬, 한국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득점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팬으로서는 정말 아쉽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는
팀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오히려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을 좀 다르게 봤어. 오히려 팀의 무실점에 큰 기여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뛸 수 있구나,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수비적인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구나라고 느낀 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제가 축구를 보면서.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전술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로가 흥민이보다 공격에서 낫지 않죠. 당연히 손흥민이 훨씬 좋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손흥민은 본인이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많은 플레이를 가져가고 싶으면 뛰어들어가야죠. 네, 뛰어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어쩔 수 없었어요.